저는 네이비실 형이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해군 특수전 여단 시절 11년 정도 근무하면은 우리 부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부대 시스템을 까는 게 아니라 누가 쳐나오래! 누가 쳐나오래! 저희도 미군들하고 훈련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때 미군 시스템에 있었는데 걔는 이미 이병이야, 이병. 계급 이병인데 자기가 원스타, 투스타 앞에 앉아놓고 OTB를 브리핑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게 되게 많이 차이가 나죠, 사실. 이런 얘기 들어보면 참 미국이라는 나라는 물론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서 가장 군사 강대국이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 특수부대들이 굉장히 훌륭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인정받는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특수부대뿐만이 아니라 다들 그런 거잖아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의무로 해서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대를 가야 되니까 가는데 기한 가는 거, 특수한 데 가볼까 이러면서 가는 거지. 만약에 모병제라고 하면 UDT 가셨을까요? 사실 저도 살짝 병역 비리가 있어요. 군대를 한번 갔다 왔는데 또 갔죠. 저는 그때 당시 그랬어요. 그때 IMF였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냥 군대를 가자 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엄청 병력이 많이 몰려갖고 전투경찰 쪽으로 이제 빠졌어요. 뺑뺑이 돌려갖고 운 나쁘게. 그래서 전라도 순천에서 2년 2개월을 빡세게 근무하고 제대했는데 제대하고 나서 다시 직업군인을 선택해서 갔는데 명분이 다시 군대를 가는데 다시 그냥 일반 군인으로 가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명분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제 특수부대를 이제 지원을 한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특수부대를 이제 동경을 하게 됐고, 그때 저 시력이 되게 안 좋아갖고 라식 수술을 그때 당시 엄청 초창기였거든요. 하긴 특수부대 원들이 눈이 안 좋은 사람이 없으니까. 거의 도박 수준이라고 좀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두려움이 있었어요. 한번 잘못되면 끝나는 거거든. 그쵸, 네. 그게 좀 나는 더 두려웠던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왜냐면 저는 그때 당시 이제 엄청 자신감이 충만했거든. 내 몸으로 하는 건 다 잘할 수 있다. 눈만 이제 해결되면 난 무조건 간다 하고서 들어가서 했죠. 그때 저 솔직히 수영이 숫자도 몰라. 들어가면 가르쳐준대. 진짜 잘 가르쳐줘. 좋네요. 죽는 줄 알았어, 진짜. 거기다 야외 수영장이거든, 5월 달에. 나 진짜 아직도 생각나. 벌써 20년 전인데. 그 기억은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춥고 배고프고 거기다 계속 비가 왔어. 최악의 조건이었죠. 그때 심지어 특전사 실무들 지금 707도 있고 해병대 수색도 있고 엄청 그 위탁경 많이 오거든요. 집에 많이 갔습니다. 진짜 이게 체력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결국에는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멘탈이야. 마인드셋.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결국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야. 진짜요. 마인드 오브 메럴, 영어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마음먹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이비실 버즈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체력이 좋다고 해도 거기는 항상 뭐가 있냐면 매주 교육생들끼리 해서 워스트 베스트라는 걸 해요. 그래서 너가 체력이 엄청 좋아. 근데 계속 워스트에 들어와. 그러면 얘는 면담이 들어가요. 거기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해갖고 조치가 취해지죠. 그러니까 외국 애들은 그렇게 평가하는데 뭔가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좀 평가당하면 되게 마녀사냥같이 기분 나빠하고 자기 스스로도 의기소침하고 이런 게 있는데 확실히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되게 쿨해 걔네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토론 문화가 발전을 해서 그런가. 좀 우리나라 이제 지금 교육 시스템은 좀 바뀌었기를 바라지만 저희 때는 주입식이었잖아요. 남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나서서 자기가 뭔가 의견을 표출하고 비판에 대해서 들을 때 프리하지 못하고 좀 쿨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어쨌든 다 장단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특수부대 출신은 아니지만 좋은 거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지만 특수부대 원들이 특수한 또 임무를 수행을 하고 좋은 체력 상태를 유지하려면 이제 앞으로 체력 훈련도 선진화된 시스템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군사교육, 전술 이런 것도 당연히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우리 것으로 잘 융화를 시키면 된다고 생각을,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에 강철부대 리뷰하면서 특수부대에 관심들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부대에 대한 동경심을 갖고 계신 분들, 강철부대가 많이 이슈화가 돼갖고 저희 부대가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랬고 지금 교육생들 많이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대부분이 하는 얘기가 멋있어서 이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가 되게 조심해야 돼요. 단순하게 멋있다, 강해지고 싶다 이런 마음 갖고는 힘들어요. 이 특수부대라는 건, 군인이라는 건요 정말 명예거든요. 그리고 내가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단순하게 멋있어 보이려고 장비가 엄청 멋있어, 최신의 장비하고 그다음에 훈련도 멋있게 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 특수부대라는 건요 오퍼레이터라는 거, 오퍼레이터의 세계는 정말 힘든 거예요. 왜냐면 내가 1인 다역할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내가 정말 내 시간을 희생해
해갖고 훈련을 남들보다 배로 하지 않으면 도태돼요. 정말 쉽게 도태돼요. 그런 데서 사람들이 다 매너리즘이 오는 거고, 그런 매너리즘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그게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서 사람들 되게 많이 무너져요. 이런 거를 생각하셔야지 단순하게 멋으로 들어가서 나도 멋있어져야지 안 돼. 마인드셋 무조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내 이 가슴 속에 뚝심을 갖고 준비를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멋있어서 안 돼요. 강해지고 싶어서 자존심, 자부심 그것도 안 돼요. 진짜 내가 뚝심이 있어야 돼. 누구도 얘기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뚝심이 있어야지 버틸 수 있지. 안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국가에 대한 로열티라 부분이잖아요. 사실 이번에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 한번 발생했던 게 소방관 분께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셨다가 순직을 하셨잖아요. 이런 사명감, 이 국가에 대한 충성,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린 나이에 갖고 가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가서 그런 부분들을 또 만들어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훈련을 하다 보면요, 그렇게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들어가면 선배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진짜 저희도 아덴만도 했듯이 실제 작전도 이제 많이 투입이 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면은 내가 그런 실전 상황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웬만한 멘탈 갖고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 훈련도 많이 하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선배들로부터 좋은 조언도 많이 듣고, 동기부여 되는 것도 많이 듣고, 그다음에 그 선배들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일반 사람들하고 차이가 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실전 상황에서 내가 심박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난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럼 준비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엔 내가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내가 이게 결국에는 멋으로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평소에도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내 스스로가 정말 강한 마인드셋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따로 필요해요. 이게 체력 훈련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평소에 전술에 관련 책 같은 것도 많이 읽어보시고, 외국에서 그런 인터뷰한 책들도 많아요. 실전 경험했던 사람들 인터뷰한 책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 또 많이 접해서 간접적으로 체험도 해볼 줄 알아야 되고, 여러 방면으로 정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체력적으로만 자꾸 사람들이 접근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그 세계는 더 심오한 것들이 준비가 돼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런 선후배 관계도 돈독하게 잘 이어져 가야 되고, 왜냐면 같은 팀원으로서 그런 실전에 참가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꿰뚫을 줄 알아야 돼요. 장비를 입고 있으면 다 똑같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걸음걸이만 봐도 아, 저 사람이 K2공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정말 한 팀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걸음걸이, 그 다음에 총이 들었을 때 습관, 이런 것들 다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팀워크거든요. 그게 팀이고 그렇죠. 전우고 네.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정말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렇지만 얼마 전에 제가 강철부대에 나왔던 UDT 후배분인 정종현 대원하고 통화를 할 기회가 있어서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친구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마인드셋이다. 이런 훈련을 이겨내는 체력도 중요하지만, 체력은 일정 수준을 만들어가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갖춰지는데, 마인드셋 자체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긍정적으로 해낼 수 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운동도 하고 너무 좋은 경험을 했고, 저희는 이전에 같이 산악행군을 한 나름의 전우거든요. 그래서 오늘 2번 뵀지만 2번 뵌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는 컨텐츠들도 있고, 저도 또 네이비실 형님하고 다양한 소통을 하면서 재밌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 내려고 하거든요. 이 네이비실 형님 채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제 좋은 활동을 많이 보이실 수 있게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채널 홍보 한 번만 더. 미천한 채널이지만 열심히 호응에 응할 수 있도록 좋은 컨텐츠 만들어서 보답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ABC 코치 네이비실 형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